안녕하세요. 제가 누구보다도 자랑스러운 아들을 둔 60대 아버지입니다. 원래는 자녀는 부모들의 자랑이라고 말하는데 우리 아들은 제게 좀 더 특별한 의미를 줬어요. 평생을 아들만을 향해 사랑했고 아들은 제 삶의 큰 자랑이자 모든 것이었습니다. 아들은 누구나 보다 뛰어나며 아들이 있음으로써 제 삶을 살아가는 원동력이었죠. 젊었을 때 아내와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는 저는 늘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어요. 우리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이를 가지게 되었고, 그렇게 저는 외동아들을 낳게 되었어요. 다정하고 따뜻한 성품을 지닌 아내와 함께 저를 닮은 아들을 낳게 되어 너무나 행복했죠. 자식을 낳으며 우리는 완벽한 가정을 이루었고, 이후로는 더욱 믿음직한 부모가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당시에는 중견기업에서 일하며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고 가족을 먹여 살릴 만큼의 수입이 있어 아주 여유한 삶은 아니었지만 외동아들로서는 어려움 없이 키울 수 있었죠. 이 정도면 나한테도 바라는 게 없었고 아들에게도 부족함 없는 부모가 되고 싶었어요. 그 괜찮아 보이던 것 같아서 아이는 일찍부터 학교 교육을 받아 열심히 공부했고 나는 그런 아이들이 성장하는 것을 보는 것이 인생의 행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는 좋은 어머니로서도 저를 이해해 주셨고 사돈에서도 저를 아들처럼 대해 주셔서 항상 감사해 했습니다. 불평도 불만도 없는 안정적인 삶을 누리면서 제 삶에 충분히 만족했습니다. 다정한 아내와 잘생긴 영리한 아이가 있기에 억만장자라도 오더라도 부족함이 없는 나만의 행복이었습니다. 아이는 건강하게 자라며 12살이 되었고 이제 중학생이 되어 가기에 더 열심히 살아가야 할 아이를 염려하며 다가오는 학업에 대비하기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더 많은 것을 하고 싶어 하여 승진을 위해 노력해야 했지만 바쁠 때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 아버지들은 그냥 돈을 벌어다 주시는 존재였지만 나는 그런 아버지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유가 생기면 항상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다니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던 중 아이가 12살 정도 되었을 때 우연히 휴가를 얻게 되었지만 회사 업무가 바빠져서 그동안 주말에도 일에 온 힘을 쏟아야 했습니다. 매년 여름 휴가를 떠난다는 것 외에도 2박 3일 정도 짧은 여행을 즐길 수 있게 되었어요. 그동안 가족들에게 소원했던 나는 휴가를 보람차게 즐기고 싶었어요. 과로한 일상에서 쉬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아버지와 마냥 불행했던 착한 아들에게 좋은 추억을 남겨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짧은 휴가를 알차게 보내기 위해 아내와 아들과 함께 여행을 떠났어요. 가까운 강원도로의 짧은 여행은 매우 행복했어요. 강원도는 아내와 첫 데이트했던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르게 되어 이젠 12살 아들을 데리고 오게 되어 더욱 감회무량했죠. 이로 인해 부부는 아기였던 아들에게 예전 추억을 소개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어요. 조금은 초기 여름이었지만 아들이 물에서 즐겁게 놀고 있는 모습을 보며 신선한 바닷바람을 맡으며 충분한 휴식도 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3일간 즐거운 여행을 끝내고 아쉬운 마음을 간직하며 다시 집으로 돌아왔어요. 영훈아, 이번 여행 어땠어? 즐거웠어. 물론이지. 세상에서 가장 즐거웠어요. 내가 다녀온 여행 중에서 최고였어요. 그래, 영은이는 전에 제주도에 간 게 제일 재미있었다고 했었는데 이번에 더 좋았다고 했어요. 맛있는 음식도 먹고 수영도 하고 너무 재미있었어요. 가족들과 함께 다니다 추억 속의 장소를 다시 한번 방문할 수 있어서 너무 의미 있었어요. 아들이 이렇게 좋아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로 행복했어요. 다음에도 여행을 또 가야겠죠. 그리고 더 자주 가야겠어요. 가족끼리 화목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정말 행복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도 뭔가 기대감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그 순간 저는 예상하지 못한 불행에 직면하게 되었죠. 국도를 달리고 있던 차량이 뒤에서 들이받아 차가 전복되고 말았어요.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려 했지만 결국 차는 전복되었죠. 의식을 잃는 그 순간 나는 아들을 걱정하며 손을 뻗었고 다시 의식을 찾았을 때는 병원 안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의식이 없었지만 수술 후 깨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기념이지만 다행히 가족들은 모두 살아 있었습니다. 아내는 크게 다치지 않았고 골절과 외상으로 큰 수술이 필요하지 않게 되어서 다행이었습니다. 물론 차량이 전복되어 큰 충격을 받은 만큼 앞으로 어떤 후유증이 발생할지는 미지수이지만 아직은 괜찮다고 합니다. 저도 상태가 상당히 악화되어 팔과 다리가 다 손상을 입었지만 회복 후 걸어 다닐 수 있다는 소식에 안도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문제가 된 것은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뒷좌석에 있던 아들은 차가 전복되면서 한쪽 다리를 심하게 다쳤고 의식을 잃어 다리 절단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서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모두가 나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는 생각에 자책스러워했습니다. 그러나 불행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지만 몸이 회복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상처가 너무 심했고 이전처럼 일할 수 없게 되어 결국 회사에서 해고당하게 되었습니다. 1년간의 재활 기간을 부탁해봤지만 회사는 제 사정을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한때 모은 돈은 가족들의 치료와 병원비로 모두 소진되었습니다. 그래도 목숨만은 건져서 다행입니다. 생각하고 싶었지만 그 후로 완전히 회복이 불가능하게 된 나의 몸 상태와 여유가 없어진 가게 사정에 전 한숨만 나올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 놓인 어느 순간부터 점점 어두워지기 시작했죠. 언제나 긍정적이고 웃음이 많았던 밝은 사람이었는데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고 아들의 부상을 보며 자책하는 나 자신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이것이 왜 내게 일어나고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낙담한 아내의 모습을 보며 나 또한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내 잘못이라고 생각해서 아내에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그날 여행을 가지 않았더라도 국도를 달리지 않았더라도 선택한 것을 되돌릴 수 없었으니까. 나는 무력하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그 사이 우리 가족은 더 저해를 가져다 주고 있었어요. 부쩍 짜증을 내며 나를 비난하던 아내는 다른 사람이 되어가고 활달하던 아들은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변해가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이 오지 않았어요. 조금씩 몸이 회복되어서 일자리를 다시 찾았지만 예전과 같은 모습을 되찾기는 어려웠습니다. 중소기업에 들어가서도 어려움을 겪었고 더 나아가 공장 생활에서도 신고된 것처럼 나는 일을 시작했다. 그것은 예전에 취득한 자격증 덕분이었다. 만약 그 자격증이 없었다면 내가 아주머니들 틈에서 포장 일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았을 것이다. 그래도 할 수 있는 일을 찾은 것에 감사하며 열심히 일했다. 대기업에서 일하며 연봉이 반토막이 되었지만 그보다 더 힘들었던 시절을 생각하면 모두 열심히 해야 했다. 매일 밥 먹을 시간도 없이 땀을 흘리며 물량을 맞추려 했고 집에 가면 녹초가 되었다. 회사에서는 상사들을 조심하며 집에서는 아내와 일치해야 했다. 아내는 언제나 몸에 묻은 기름 냄새를 싫어했다. 하지만 내가 참았다. 아내가 화를 내면 풀릴 것이라 생각했다. 아내의 기분을 맞추려 노력했지만 그것도 소용이 없었다. 어느 날 아내는 모든 짐을 싸고 떠나겠다고 했다. 갑자기 왜 이렇게 해? 정말 혼자 이사를 할 것 같이 꼼꼼하게 짐을 싸는 아내의 모습에 난 단순히 며칠 떠날 준비를 하는 줄 알았어. 하지만 조심스럽게 붙잡고 물어보니 아는 듯이 서류만 내밀더라고. 화가 날 때마다 이혼하자며 소리치던 아내라 설마 하며 봉투를 열어 이혼 서류를 확인하니 정말 이혼할 생각이었다는 걸 알았어. 도장 찍고 나 이젠 못 견디겠다고 너랑 이혼할 거야 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이혼이라니. 우리 아들은 어떻게, 설마 그도 가져갈 거야? 너가 알아서 키우면 돼. 내 탓으로 사고친 아이를 내가 왜 키워? 당신 때문에 이 지경이 돼서 나 홀로 떠날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아들, 너 책임져.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우리 아들 영훈이야. 우리 아들이 어떤 아이인데. 자식이 내 책임으로 삼는다고? 내가 걔 덕을 볼 일이 있겠냐? 이제 더 이상 이런 삶을 살고 싶지 않아. 대기업에서 해고되고 돈도 못 벌고 너 때문에 가난한 삶을 살기 싫어.
그리고 다리가 다치고 방에서 기어나오지도 못하는 아들 병수를 달고 기름 냄새 풍기는 너를 싫어해. 이제는 귀찮아도 그만둬. 발톱을 방으로 박히면서도 안 나오고 얼굴이 계속 찌푸려지니까 직접 말하지만 조심해. 영훈이 듣고 있다니까. 내가 매일 이렇게 살기 싫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지긋지긋한데 너도 듣고 있을 거야. 돈을 벌자니까 애를 안 생각하면서 돈 걱정을 해줄래? 왜 내가 희생하고 가족을 도와야 해? 결혼해서 이럴 때가 아니잖아. 남편이 나을 걸로 생각했었는데 내가 왜 이럴까? 이어가다가 새 마음으로 해보자 화기퇴되어 버린 아내가 모든 생각을 뒤집어 놓았다. 그럭저럭 지내왔던 수마어 힘이라고 전해왔지만 어디론가 무죄로 져버리는 엄마는 어디에. 그의 아내의 모습이 바뀌자 잃어버린 대답은 잃어버렸다. 처음에는 아내의 말에 상처를 받았지만 그의 판결로 늘 그리하다. 뽑은 적 없지만 아내는 결국 재고 있지 않았다. 그럼은 과연 그것인데 저는 가슴이 아팠지만 그런 아내를 붙잡을 수 없었고 폭풍의 도마뱀이건만 그 마물을 걱정하다. 그는 불쌍한 친구를 놔둔 채 이해할 수 없었다. 태어 오를 수도 고려하지 않은 아내에게 아들을 맡게 되어도 생각지 않아. 이와 같이 아내에 대해 이혼이 결정되어 버렸지만 나는 아등울 아들을 기르기로 했다. 처음에는 그의 아내. 버림받은 생각으로 인해 정말로 어려웠어요. 어려울 때 곁에 있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마 우리는 겉으로만 행복해 보였을 뿐인 것 같아요. 그러나 나중에는 그때라도 아내와 이혼해야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바쁘게 먹고 살아야 했던 동안 아내가 가족들에게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알게 되었어요. 아내가 아들에게 불순한 말을 하는 것이 처음이라고 생각했던 제 생각과는 다르게 그동안 제가 없는 동안 아내는 아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었어요. 아들은 다리를 다치고 방에서 나오지 못하는데 아내는 위로하거나 달래주는 대신 방에서 방치했고 아들 곁에서 막말을 하는 일이 여러 번 있었답니다. 아들은 미안해. 엄마가 이혼한 것은 다 아빠 때문이야. 영훈이 잘못된 게 아니야. 엄마가 왜 떠났는지 알아. 그런데도 아무것도 모르는 척해. 모두 다 알고 있어? 엄마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얼마나 미워하는지 말야. 그것으로 더 상처받을 건 없다. 차라리 그때 다 같이 죽어야 했다고 할 정도로 엄마가 날 얼마나 혐오했는지 압니다. 앞으로 인간이라는 역할도 못할 터인데 내가 살아도 소용이 없다. 엄마가 날 평생 뒤엎고 떠났거든요. 어머니에게 매일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살아온 것이 괴로운 것도 여러 번이나 들어왔지만 엄마가 있든 없든 더 괴롭겠는가 그냥 잘된 것으로 생각하고 싶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면 경솔한 내가 이렇게 미안할 필요는 없어. 아들이 텀마와 이혼한 후에야 그런 말을 해서 나는 한참 후에야 그런 사실을 깨달았다. 그동안 내가 아들을 방치하고 상처를 입히고 있다는 사실에 남아돌아버릴 수 있을 정도였다. 그러나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 난이 끝이 아니었다. 손자를 걱정하러 온 우리 어머니에게 소리 지르며 문전박대했던 아내였다고 했다. 아들을 잘못 키워서 거지 같은 남편 때문에 슬퍼했다면서 염치 없이도 집 밖으로 내몰아낸다면서 손자를 챙겨주러 온 우리 어머니를 아내가 내쫓아버렸다. 내가 신리지되어서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게 어머니에게만 선한 말 한 번도 안 하는 이기가 어떻게 돼서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다. 내가 죄인인 줄 알았기에 나만 참았던 게 괜찮아질 줄 알았지만 죄 없는 나와 어머니까지 나쁜 짓을 하는 아내 덕분에 가슴이 찢겨버릴 것만 같이 아프고 슬프다. 어머니께서 아들 걱정을 하실까봐 저에게 말을 하지 못하고 모욕을 참으셔서 너무 죄송스러웠어요. 이제 와서는 머지않아 이혼을 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 의지와 달리 얼마 지나지 않아 전처의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우연히 본 인터넷 기사 속에서 전처가 화려한 웨딩드레스를 입고 다른 남자와 결혼하게 된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 사업가는 한국에서 유명한 투자 사업가였고 두 사람의 결혼 소식이 보도되었습니다. 아직 결혼 서류에 잉크조차 마르지 않은 시점에서 다른 남자와 결혼했다는 소식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전처가 예전부터 저와 가족을 버릴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을 알게 되었지만 이제 와서 전처에게 잘못을 물어봐도 이미 끝난 일이라 소용없었습니다. 저는 모자란 사람일지라도 미련 없이 좋은 쪽으로 생각하고 싶었지만 결국 원망과 서운함이 남았습니다. 기사 속에서 환하게 웃는 전처를 보며 씁쓸함이 밀려왔지만 자기 연민에 빠질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아들을 혼자 키워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과 함께 치밀한 계획을 세워가며 저희 가족은 다시 행복을 찾아갔습니다. 아들은 대학 졸업 후 꿈꾸던 직장에 입사하여 성공적인 커리어를 이어가고 저는 다시 조용하고 안정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들은 이제 스스로의 삶을 책임지며 저에게도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함께 겪은 어려움은 우리를 더욱 가깝게 만들었고 서로를 이해하며 지지해주는 관계가 된 것 같습니다. 그 어려운 시간을 겪으면서도 우리는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사랑과 이해로 서로를 지지해왔습니다. 결국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련이 온 가족을 더욱 강하고 성장된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함께한 모든 고난과 어려움은 우리를 더욱 더 깊은 사랑으로 이어주었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아들에게 감사함을 전하며 그의 믿음과 노력에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함께한 모든 순간들은 늘 소중하고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함께한 아들에게 감사합니다. 이혼한 지 15년이 지난 뒤 우리 아들은 잘 자란 건장한 청년이 되었다. 미래를 준비한 그는 사랑스럽고 포기하지 않는 성격으로 누구보다도 존경받는 아들이 되었다. 아버지를 걱정해서 일찍 성숙해진 아들은 최종적으로 꿈을 이루었다. 지역 방송국에 입사한 후 아나운서로 활약하며 성공했다. 그의 외모, 체력, 성실함, 끈기 등이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게 했다. 불굴의 의지를 갖고 어려움을 이겨내며 성공을 찾아가는 그의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그만큼 열정을 잃지 않고 고난과 역경을 이겨낸 그의 모습을 보며 많은 이들이 그를 사랑했다. 나는 그런 아들을 둔 것에 대해 행복하다. 그의 성공은 내 덕분이 아니라고 말하는 아들 앞에서 나는 무척 자랑스러웠다. 자신이 하려고 했던 것들은 되지 않았습니다. 예전처럼 돈을 벌며 혼자서 버텨야 했고 아들에게 아무것도 주지 못했습니다. 다른 집 아이들이 소중한 음식을 먹고 공부할 때 나는 겨우 돼지고기를 구워주었을 뿐이었습니다. 나는 자식에게 많은 것을 줄 수 있었는데 실수로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은 자신의 열정과 노력으로 성공을 했습니다. 그 아들을 보며 나는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쁘게 살아가는 아들이 도시락을 챙겨주러 방송국을 찾아갔습니다. 마주하게 된 상황에서 나는 자랑스러운 아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방송국 입구에서 일어난 사건을 보며 놀랐습니다. 경호원들이 누군가와 다투는 모습을 프레전스더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의문스러웠고 자연스레 시선이 그쪽으로 갔습니다. 옳은 사람인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들은 궁금하기만 했습니다. 왔다. 그녀는 허름한 옷을 입은 노숙자인지 어떤 여성인지 차리려고 했던 것처럼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남자들이 막으려고 했지만 가장 들어가려는 연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현실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약속은 꼭 지켜야지요. 저희 아들 연결하라고 전화나 하라고 연락 주시면 전화 받아야지 그들이 모두 나를 잘라버리겠다고요. 정말 그 에피소드가 눈에 자꾸 맴도네요. 제 어깨가 확 서그라들 정도였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의 엄마들은 저희 아이들에 대해서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있고 나서 저희는 아들이 제대로 지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죠. 저희 아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고 이럴 때면 저는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느끼곤 했어요. 간절히 바라며 저희 아들이 항상 행복하길 바라고 있어요. 부디 우리 아이들이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랄 뿐이죠. 내 자녀의 이름을 듣자마자 그 이야기를 그냥 허술하게 넘기기 어려웠습니다. 의심이 들어 남의 자녀를 자신의 아들이라고 소리치던 그 여자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간 순간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 노숙자의 얼굴이야말로 15년 전 이혼한 전처의 얼굴이었기 때문이죠.
너무 놀라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한 순간 다리에 힘을 주고 위험하다며 막는 경비원들을 뚫고 그녀를 향해 가는 길을 택했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없겠지 했지만 정말 전차와 충돌한 것인지 그 여자가 나를 알아보고 화자하며 느꼈어요. 나를 알아보는 것만으로도 그 여자가 내 전처라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대체 어째서 말이 되지 않는 상황인지 이해할 수 없었죠. 분명 15년 전 나와 자녀를 버리고 찾은 훌륭한 남편과 기사까지 나올 만큼 기분 좋게 살았던 여자가 10수년 만에 노숙자로 변해 있다니 말이죠. 냄새나고 지저분한 전처의 모습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어요. 사실 전처가 결혼했다는 소식을 듣고 상처를 받았기에 그 후로는 의도적으로 전처 소식을 챙기지 않았습니다. 나와 아들을 버리고 떠난 여자가 잘 지냈다는 소식을 듣자 속상해해 그 여자의 소식이라면 눈을 가리고 귀를 닫아버렸지요. 기사에도 날만큼 대단한 놈과 결혼했다니 그녀에게 마지막으로 행복을 빌어주고 싶었지만 그 사이 이혼이라도 했는지 사별이라도 했는지 전차 정말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 정도로 창피한 모습이었습니다. 아들과 나는 대접을 받지 않고 떠난 사람이긴 했지만 그래도 다시 마주해볼 때는 잘 먹고 잘 사는 게 더 나았겠네요. 하지만 그런 모습을 보니 정신적으로 좋지 않았습니다. 제 눈앞에서 나를 밟고 떠난 사람이라면 더 잘 살았어야 할 텐데 이렇게 창피한 모습이 도리 없어서 더 속상했습니다. 그 여자가 불쌍하다기보다는 나를 떠나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다면 왜 나와 내 아이에게 이런 상처를 줬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별을 택해야 할 것 같았지만 그런 선택은 없었습니다. 저를 알아보자마자 다가온 전 아내가 입으로 이혼당한 것이고 많이 고생했다고 말했습니다. 여보, 오랜만이야. 당신은 정말 예전 그대로구나. 어떻게 그대로야? 정말 아무것도 안 변했네. 정말 아무것도 안 늙었어. 여보, 그동안 잘 지냈니? 왜 그동안 나를 생각 안 했어? 나는 이혼했어. 이혼당했다고 해야 할지도. 아마 당신을 떠나고 천벌을 받았겠지? 정말 많이 고생했고 후회도 많이 했어. 당신으로 돌아가고 싶었는데 다시 만날 방법이 없었지? 그래서 영혼이 들어와 찾아왔지? 영혼이라서 다시 만나보고 싶어서야. 그러다가 당신을 먼저 만나게 될 줄은 예상 못했어. 정말 반갑네. 여보, 정말 감격스러워 하며 바라보며 말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전 그녀가 말하는 것만 듣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이제 와서는 화를 냈던 기록도 후회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웃으면서 만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 여자가 그렇게 반가운지 이해할 수 없었고 날 보고 좋아했었습니다. 떠날 때 사람들을 무시하고 후회하는 것은 창피한 일 같습니다. 전처는 스스로도 많이 힘들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덕분에 그 여자가 어쩌다 그렇게 되었는지 이해했어요. 15년 전 부자 남편과 화려한 결혼식을 올린 전처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고 해요. 이혼을 해버렸고 남편은 망난이었고 여자들을 바꿔가며 자신을 방치했다고 했습니다. 결국 그 남자는 식모가 필요했다고 하더라고요. 따라서 전처는 불행한 결혼을 했고 편안한 하루를 보내지 못했습니다. 다소 부유했지만 제가 상상했던 것처럼 사랑을 받지 못한 채 살아야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도 오래가지 않았다고 해요. 돈이 많고 재테크를 잘하는 신세계에서 투자 사기꾼으로 알려진 사업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렸더니 그 사람이 실제로 사기를 치면서 돈을 벌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피해자들에게 투자 수익을 보장하며 돈을 받았지만 실제로는 마이너스 수익을 내며 피해를 입혔고 결국 사기 혐의로 구속되어 감옥에 갇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사기 전과가 있던 것을 알게 되었지만 이미 늦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감옥에서도 여전히 현자를 부리며 제 마음을 이끌기 시작했습니다. 시커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자신의 재산을 모두 투자한 후 그 사람이 나오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는 말에 기대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렵고
그 사람은 이혼 서류를 던지며 자신을 버리고 다른 여자와 함께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때마저도 그 사람의 말에 속아 다시 한번 상처를 받은 것 같았습니다. 결국 나는 그 사람의 속은 것을 깨닫고 늙은 몸을 이끌고 다른 길을 찾아가야 했습니다. 그 여자는 미련이라도 있는 것 같았지만 그 이야기에 대해 별로 궁금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그들의 관계 문제는 그들 스스로가 만든 것이었으며 그 혼란을 그들 스스로 정리해야 했습니다. 혹시 누군가에게 연민을 갖고 싶다거나 안타깝게 여기고 싶다면 정말로 착각 중일 것입니다. 떠난 건 당신이었어. 그러나 그것을 왜 불쌍하다고 말하나요? 당신도 왜 그러한 말을 다시 하는 거죠? 내가 나와 영훈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고 말하는데 그땐 내가 그렇게 행동한 이유를 알아야만 했어요. 그때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당신도 알아야 했어요. 그때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견뎌야 했는지 알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나도 이해했습니다. 결국 가족은 소중한 것이라는 걸 이해했어요. 내가 그 사실을 모르고 당신을 떠난 것을 정말 후회하고 반성했습니다. 한 번도 우리가 영훈 때문이건 다른 이유건 상관없이 다시 만날 걸로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서야 새로운 모습으로 당신과 영훈을 찾고 싶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나를 보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여보 하는데 부디 그러한 말을 그만두세요. 우리는 이미 15년 전에 헤어진 상황이고 그동안의 나는 모두를 잊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이제 아들을 찾아왔다면 솔직히 말해주세요. 당신이 나를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소식을 듣고 싶으면 몇 년 전에 알 수 있었을 텐데요. 당신이 세상에서 지내온 것을 알고 싶습니다. 이제서야 찾아온 이유가 다른 사정이겠죠?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진실이 밝혀질 거예요. 당신, 왜 이제 와서 찾아왔나요? 엄마가 자식을 찾는 것이 어색한 일인가요? 내가 물론 조금 늦게 온 것을 인정하지만 나도 도리가 없었다. 나도 많이 고민했어요. 갑자기 찾아오니까 아들이 날 기억하고 있을까봐 두려웠어요. 하지만 천류는 쉽게 끊을 수 없는 법이죠.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쫓겨날 위험도 있어? 그래서 도와주길 바래, 여보. 우리가 같이 겪은 어려운 시간도 꽤나 길었지? 그래서 15년 같은 시간은 금방 지나가. 내가 잘할 수 있을 거라 예상했는데 그 여자의 진짜 목적은 돈이었어. 동정을 얻으려고 다양한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 어긋나는 얘기만 하더군요. 자식을 잊지 않은 것으로 자식 걱정으로 찾아온다던 그 여자가 아들 소식을 몰랐다는 것은 이상하죠. 결국 돈 이야기를 한 거죠. 이런 여자가 아들이 아나운서가 아니었다면 찾아왔을까요? 당연히 찾아오지 않았을 겁니다. 한 번 속았다면 두 번 속을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런 여자와 다시 결혼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어. 나는 경호원들을 데리고 그 여자를 불렀다. 나는 자신이 아나운서 이영훈의 아버지임을 밝히고 아들을 위해 그 여자를 끌어내고 다신 방송국으로 다가오지 못하도록 당부했다. 경호원들도 그 여자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나에게 매달리려 하는 여자를 붙잡아 끌어내기 시작했다. 그 여자는 계속해서 아들의 이름을 불러대며 포기하지 않았다. 나는 입을 닫고 싶었던 순간 아들이 방송국 앞에 나타났다. 아들과 로비에서 만날 예정이었는데 나는 전철을 만나게 되어 시간이 지난 것 같았다. 아들은 바쁠 때가 있어 방송국 앞에 나타났는데 그 정거장에서 아들이 나를 찾아왔다. 어미를 데려가려는 나와 전철을 끌어내려는 그 여자를 보고 아들은 상처받았다. 아들만큼은 이 일을 모르기를 바랐는데 여자는 사실을 확인하려 하며 아들에게 가려고 했다. 나이 들어 그 여자를 감당하지 못하던 나는 아들과 여자를 맞이하러 가던 중 발길이 멎었고 결국 아들은 15년 만에 생모를 만났다. 생모는 아들을 보고 싶다며 잘 컸다며 헛소리를 하며 아들의 마음을 사려고 했다. 어린 시절 정말 많이 크셨네요, 우리 아들. 글쎄, 사실 저조차도 엄마를 그리워하고 있었어요. 어릴 적 아빠가 너무 힘들게 해서 이혼을 선택해야 했지만 나는 널 항상 떨어진 적이 없었어. 엄마가 미안해.
그런데 아들이 이렇게 멋지게 자란 걸 보니 참 고맙고 뿌듯해. 이제 엄마가 돌아왔으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못했던 모든 것들을 이젠 할 수 있어. 같이 살자. 함께 행복해지자. 가만히 듣고만 있는 것도 속이 상했죠. 그런데 그때 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나 참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네. 방송할 때도 이런 적은 없었는데 내 말 못 막은 사람은 참 오랜만이네요. 당신 지금 나한테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엄만, 누가 엄마야? 난 엄마 같은 거 없는데. 난 엄마 없이 살아온 사람이야. 당신이 배 아파서 날 낳았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당신 기억일 뿐이지. 나왔다고 다 자식인가? 자식 버린 인간이 어디 감히 날 찾아와 어디서 내 앞에서 엄마랑 뻔뻔한 소리 짓거려. 이렇게 다시 나타나면 내가 웃으면서 받아줄 거라 생각했나. 내가 지금 내 체면 때문에 당신을 때리지 않은 것만으로 감사하게 생각해. 뭐라고, 영은아. 너 지금 엄마한테 무슨 말이야? 너 이런 애 아니잖아. 세상에, 지난 15년간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 순하던 애가 이렇게 됐어. 당신, 영웅이를 대체 어떻게 키운 거야? 하나만 더 싫은 소리 한번 못하던 애가 어쩜 이래? 당신이 우리 아들한테 세뇌시킨 거지? 나 나쁜 년이라고, 생각도 하지 말라고, 제발 그 뻔뻔한 입 좀 닫아요. 아버지 때문이라고, 내가 이렇게 된 건 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떠나던 그날, 난 다시 태어났어. 난 그 후로 매일 당신을 원망하고 증오했고, 그게 내 삶의 원동력이었어. 솔직히 좀 고맙기도 해. 당신 덕분에 세상과 닮았던 내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그러나 그것이 당신이 나에게 베푸는 은혜는 아닙니다. 지금 와서 대체 어떤 자긍심인지,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서 버린 자식 앞에서 당당하게 나타날 수 있는지, 동전 같은 걸 기대했다면 잘못 생각했군요. 난 당신과 같은 어머니가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 앞으로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말아주세요. 그땐 경호원들이 아니라 경찰들이 여성을 체포하도록 만들 거니까 알아들어야 합니다. 영훈아, 영훈이 말 잘 알아듣겠죠. 영훈아, 내가 그렇게 만들 거니까 당신이 나한테 해코지같이 다가오지 않길 원한다면 몸살나는 것이 좋을 거예요. 나도 이제 더 이상 예전처럼 무기력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때처럼 당신을 놔둘 거예요. 생각해보면 앞으로 내 아들 앞길을 가로막고 흠이라도 남을 생각이 있다면 내가 가진 것과 남은 시간을 다 써서라도 당신을 끝장내겠어요. 그리고 여자도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장정셋을 이기는 기량을 갖춘 여자가 갑자기 기운이 죽어서 아무 말도 못한 채로 끌려나갔었죠. 아마도 더 헉해 보였던 것이 협박을 당했을 때로 여겨 저희는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 후 그 여자가 방송국으로 돌아가는 일은 없었어요. 만약 다른 마음이 생각이 드는 상황이 있었다면 정말로 결심을 하려고 했는데 그러지 않아서 다행이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날 사건으로 아들은 한동안 얘기가 떠오르는 것처럼 속이 아프게 보였지만 평소처럼 강인한 인내심으로 시련을 이겨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아들을 어린아이로만 보지 않고 크게 걱정하지도 않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아들이 제게 능가할 것임을 알아서 그런 시련도 잘 견딜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아들은 그 후로 그 여자에 대한 기억을 잊을 정도로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원래도 성장하던 아들은 그 후로도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행복을 찾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자신의 엄마와는 결코 만나지 않을 것이라 다짐했던 그와는 완전히 정반대의 품격과 선량한 아가씨와 교제를 하다가 최근에 결혼 약속을 하고 상견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나는 제 곁이 텅 비어 있음이 신경 쓰였지만 혼자 엄마의 직무를 다해 자식을 키웠던 나는 더는 그런 일에 상처받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다행히도 사돈들은 매우 좋고 마음이 넓으신 분들이어서 부족한 저희 아들을 마치 자기 아들처럼 대해주셨습니다. 덕분에 이제 곧 있을 아들의 결혼식을 앞두고 설레이는 마음입니다. 앞으로도 믿음직한 아들과 좋은 가족관계를 유지하며 행복하고 건강하게 잘 살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